이번 강좌에서는 앞에서 여러분이 실습했던 랜덤 값을 배열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예제를 활용해서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포인터가 활용되는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포인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함수와 함수 간의 데이터,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리턴 받고 싶을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열을 주고받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주소값 전달해야 돼요. 100만 개, 1000만 개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열을 넘기는, 이제 배열을 매개 변수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여기 이거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넘버 배열이 있어요. 메인에 넘버 배열이 있고 사이즈는 100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배열에 난수로 입력받는 코드예요. 난수 생성을 해서 i에다가 집어넣죠. i가 반복을 하고, 그리고 출력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뭐 요거 10개마다 한 번씩 n 주는 코드였죠. 자, 이거를 짜볼 텐데 가릴게요. 자, 배열을 입력받는 함수를 여기다 짜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랬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배열의 주소값하고 크기만 알려줘. 내가 거기에다가 임의의 값을 넣어줄게 라는 거예요. 넣어서 너한테 줄게 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롯이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반환하는 값은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서비스 이름은 input random array, input 랜덤 값을 넣어줄 거야. array에. 그런 함수를 만들 거니까 너는 필요하면 정수 넣어줄 테니까 필요하면 주소값만 나한테 줘. 주소값만 나한테 주고 몇 개인지만 알려줘. 교수님 여기 사이즈 100 이거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일이 헤더 파일 함수가 이 함수와 다른 함수 사이즈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고요. 이거 쓰지 말고 개수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근데 주소값하고 개수만 알려줘. 나에게. 이 안에서 뭐 하겠다고요? 이 안에서 임의의 값을 내가 잔뜩 넣어줄게. 너한테 넣어줄게.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넣어주면 되죠. 저 주소값 어레이에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어요. 주소값이. 그럼 그 주소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포인터 문법으로 써보겠습니다. 포 0부터 시작해서 몇 번 돌아가야 돼요? 여기 사이즈에 의뢰가 들어왔겠죠. 그 크기가 있겠죠. 이 사이즈만큼 증가시키면서 뭐 하면 돼요? 이 안에서 자,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레이 주소값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주소값에다가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에요. 그죠? 거기에 있는 값. 인데 다음 방 증가해야 되죠. 그 다음 방 카운팅 하는 게 뭐예요? 요 i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더하기 몇 하면 되겠어요? 더하기 i. 여기에다가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다가 가만히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레이는 주소값 가지고 있는 변수죠. 그 주소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요? 임의의 값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임의의 값 0부터 그냥 99까지만 들어가게 해봅시다.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끝. 끝입니다.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주소값 받아서 그 주소에다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줘. 얼만큼? 반복? 사이즈만큼.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이거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써먹어 봐야 되겠죠. 이걸 써먹어 보기 전에 자, 이제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었지만 아직 안 써먹었죠. 그냥 안 써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자,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이 함수를 만들었지만 아직 써먹었지는 않았어요. 메인 실행시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C 언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100개를 잘 선택해 줬죠.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짠 코드고 이 부분 내가 짜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저거 만들어준 함수 사용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는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름을 쓰면 되겠죠. 사용법에 따라서. input random array를 하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주소값하고 크기 달라고 그랬죠. 주소값. 배열에 어느 배열에다 넣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배열에 넣어달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넘버에 0에 시작 번째 방에 주소값과 사이즈는 몇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메인에서 사이즈는 여기 있죠. 이 사이즈만큼. 교수님, 그 여기도 사이즈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사이즈 쓰면 이 디파인 되어 있는 것만큼 하니까 이 파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받아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메인에서는 이 사이즈로 했으니까 사이즈만큼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이제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뭐 랜덤 값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시드를 줬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배열, 넘버라는 배열의 0번째 방의 주소,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배열의 이름이 그냥 쓰이면 꺽쇠가 있으면 몇 번째 방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쓰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잘 출력됩니다. 출력은 여기서 했죠, 지금. 잘 입력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배열과 포인터 문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포인터 문법으로 안 쓰고요. 여기서 인티저 어레이인데 이게 배열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칸 뛸게요. 배열이야. 인티저 어레이인데 이거 배열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포인터 문법 그대로 썼죠.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동작을 하죠. 자, 반대로 포인터인데 이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주소값 받았죠? 근데 주소값을 이렇게 배열처럼 썼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죠? 왜?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환돼서 쓰인다? 아까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전혀 안 쓰고 배열을 넘길 때 이렇게도 써요, 많이. 그냥 배열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소스 코드를 보세요, 한번. 포인터가 있어요, 없어요? 포인터가 전혀 안 보이죠?
포인터가 안 보여요. 그냥 자 보면 여기서 배열의 이름을 넘기고 여기서는 배열이야 라고 해서 받았어. 그리고 배열처럼 똑같이 썼어요. 여기에 있는 배열이 여기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배열에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거죠, 지금. 포인터 문법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와 함수 간의 배열을 전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다, 전부 다. 1이 아니라 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괄호가 중요합니다. 이 괄호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괄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괄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레이에 주소값이 들어가 있죠. 주소값은 아마 첫 번째 방이겠죠. 첫 번째 바퀴 i가 0이니까. 그 방에다가 가서 거기에 있는 값 더하기 i 랜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하기가 붙었어요. 더하기가.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 오류가 납니다. 이쪽에는 저장되어야 될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사이먼트,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에 있는 값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 더하기 i 더하기 0을 의미해요. 임의의 값을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출력 함수 만들 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출력 함수는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프린트 어레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 해봅시다.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 사이즈죠, 이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로 하고 넘버의 i가 아니죠, 어레이죠. 이거 배열 문법으로 써볼게요. 이거는 아까 똑같은 거 확인했죠. 받은 게 배열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수압 이런 데에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수압 예제 이런 거는 변수 하나니까 배열일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린트 어레이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똑같죠. 결과는 잘 나오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배열처럼 썼어요. 포인터로 받았지만 이 위에는 포인터 연산으로 썼고요. 자, 요 괄호 예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이걸 포인터 연산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i 하고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지만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봅시다. 잘 되는데 자, 여기에 괄호를 빼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어레이의 첫 번째 방이 아마 2인가 봐요. 2. 그죠? 더하기 i를 해서 2, 3, 4, 5, 6, 7, 8, 9, 10, 11 하나씩 계속 증가되죠. 즉 배열의 첫 번째 방의 값에다가 i를 더해서 계속 찍는 코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연산이 수행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i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값을 증가시킬 거면
주소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안에 있는 값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짜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배열을 주고받는 함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온 여러분들은 이제 포인터를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리하면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 형식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매우 제한적이고 포인터를 활용해야만 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게 포인터입니다. 함수와 함수는 서로 독립적인데 포인터를 통해 주소값을 전달하면 해당 주소로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주소값을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의미는 그 주소를 알고 있는 곳에서 그 주소의 값을 바꾸거나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임을 명심하고 사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